지방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부터 후보들은 거리에서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양양군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도시로 성장했지만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장 선거 법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서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강원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두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각자 원주와 춘천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원주 도심입니다. 노래와 율동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거리 유세입니다. 연단에 오른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며 자신을 선택해야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출신은 단 한 명의 장관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청와대 수석도 없습니다. 급기야는 여주 원주 간 철도 회사를 줄이고 비슷한 시각 춘천 도심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거리 유세가 마련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 후보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강원도정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당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물건이 튀어나와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의 도지사 이 김진태가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본선거 전날인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6.1 지방선거. 강원도에선 도지사부터 시군위원회, 원주갑 국회의원까지 모두 244명을 뽑게 됩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경력 등이 포함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내일까지 강원도 내 주요 지점 2천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 기록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동해안과 태백, 정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도시로 부상한 양양군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뒤 양양군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서핑 등 관광 산업이 급격히 발달한 덕분입니다. 해마다 줄어들던 인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27,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관광 산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양양군의 수건 사업은 환경 문제 등으로 수십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오색 케이블카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색이라는 동네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장애인, 노약자들도 이제는 문화항류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국제 노선 증설과 화물 운송업 개시는 양양군의 또 다른 호재입니다.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문 역할을 넘어 공항 산업도시 육성까지 기대됩니다. 2027년 동해선 철도 개통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만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관광산업 호재를 틈탄 난개발 우려가 여전하고 수산업 등 전통적인 지역 산업의 상대적 소외도 우려됩니다. 산불과 수해 등 이딴 대형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리더십도 양양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태백시장 선거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2명이 참석해 열띤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장 선거에는 3명이 출마했지만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2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태우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입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개발 질문에서 기업 유치와 신사업 개발을 각각 대책으로 공약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300여 개, 서울교통공사 연수원에 고정 일자리가 70여 개 생깁니다. 생활인구 역시 300여 명이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티타늄 품질과 매장량을 확인하고자 국비 5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태백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정부,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태백시장이었지만 2019년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확정하는데 모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짧게 해서 두 후보가 밝힌 공약인 티타늄 산업 유치와 예산 5천억 원 확보, LNG 발전소 유치를 놓고선 현실성이 없다며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구 감소 등의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무소속 김용희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패특법을 활용한 대기업 유치와 강원랜드 카지노 분산 유치, KTX 유치와 태백 공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269명 새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강릉 122명, 동해 58명, 속초 65명, 고성 48명 등입니다. 강원도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태백, 정선 등 영동 지역 확진자는 343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산불 전문 진화대 김동선 대원과 김병기 대원 등 4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또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도 대학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대학 포럼에는 강원도 내 대학 교수와 언론계 종사자,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위상 제고와 지역과의 공존 방안 등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응한 지방대학 생존 전략과 활성화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공모 사업에 강릉시가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올해 말까지 국비 3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데이터 전문 기업과 함께 탄소 저감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실태 조사와 신규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에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속초시가 노인과 어린이 등 이른바 감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코로나19 안심 테이블을 추가 지정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이 역대 4번째이자 최연소 통산 150승을 달성했습니다. 에이스의 활약에 기아도 롯데를 상대로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1회부터 롯데 이대호에게 2점 홈런을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한 양현종. 하지만 이후 정신이 번쩍 든 듯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최고 시속 140km 후반대 직구와 예리한 체인지업을 앞세워 롯데 타자들을 제압했습니다. 7과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3개 2실점으로 호투했고 9회 이창진이 시원한 쐐기 홈런포로 양현종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양현종은 송진우와 이강철, 정민철에 이어 역대 4번째이자 최연소 150승을 달성했고 기아도 3연승을 달렸습니다. 5회 LG 좌익수 이재원이 멋진 호수비로